오늘은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만약에 지대치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페일이 돼서 크라운이었던 부분을 이제 판칙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쉽게 판칙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를 보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환자분이 끼고 계시다가 이 부분이 발치가 됐다거나 부러져서 부득이하게 이제 판틱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시 이 크라운 자체를 어떻게 하면 판틱으로 다시 변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철물 데이터를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대치가 발치됐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상 치아를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아를 한번 추출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대치가 발치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판칙으로 변환을 하려면 요거 치아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 보면 임플란트 유형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임플란트 유형 선택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폰틱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위에 거는 저희가 위에 걸 선택하면 자유 수정에 들어가서 이제 베이스를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선택이 되겠고요. 밑에 거는 자유 수정에 들어가도 베이스 삭제하는 저희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를 바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위에 걸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거는 베이스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치은 디자인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밑에 거를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베이스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수정에 들어가셔서 판틱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적용에 가서 베이스를 적용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가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태로 가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당겨 볼게요. 당겨 본 다음에 다시 베이스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판틱 처리되면서 베이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중에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은 이 베이스를 삭제하는 이 부분이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 옵션은.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제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에서 판틱으로 임플란트 유형 선택을 하셔서 손쉽게 이제 바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엑스큐트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좀 롱브리지일 경우에나 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철물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하고 뭐 교합을 올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다시 병합을 해서 그 병합된 부철물 외형 수정에서 이 컨택 부분을 다시 저희가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수정할 때마다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자유 수정을 하고 커넥터를 이렇게 다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커넥터를 이렇게 가정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병합이 아니라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유 수정해서 여기서 커넥 부위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다듬어 주셨다고 다듬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병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걸 다시 교합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만약에 낮게 수정을 할 때 이 보철물 데이터를 삭제를 해도 저번처럼 그 커넥을 다시 저희가 다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커넥을 따로 이 부분을 따로 다듬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병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브릿지 같은 거 할 때는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을 좀 해주신 다음에 병합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이제 발생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가 판틱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달라고 가끔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싱글로 하지만 보통은 뭐 2번 브릿지가 됐든 3번 브릿지가 됐던 체어방 구치에 이제 파닉을 좀 작게 달아달라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낸 상태인데 만약에 17번을 좀 작게 달아달라고 만약에 오더가 왔을 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저장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상악 SL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악도 저장을 해주시고요. 원본 스캔 데이터 파일을 동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문서를 하나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에 판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판틱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인접시 해서 디자인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것을 다시 불러오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틱을 배열을 해주시고요. 베이스 적용, 뭐 여러가지, 만약에, 교합 적용해 주신 다음에, 형태를 다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컨택을 너무 자르지 마시고 약간 오버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왜 오버를 시켜야 되냐면 이게 어태치로 불러왔을 때 저희가 이제 연결부를 그 커넥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약간 이렇게 오버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자체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요 작업한 파일이랑 요 자체가 지금 좌표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잠시만요. 여기로 오셔서 자유 수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어태치 본트로 가셔서 맨 밑에 파일에서 불러오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저장했던 그 판틱 어태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전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자유 수정을 다 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유 수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커넥터를 인위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판틱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틱이 연결부가 없기 때문에 이 판틱 쪽을 좀 크게 하거나 그 연결하는 쪽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어태치를 불러오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6번 디지털 쪽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어태치를 불러오시면 다듬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커넥터를 연결한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틱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판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봤고 저희가 브릿지 같은 거 할 때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을 해가지고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이라는 게 저희가 뭐 왁스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불러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부셔물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불필요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커넥터 부분을 다듬을 그 시간을 좀 세이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다시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